자, 그러면 2022년 국가직 7급 물리학개론 해설 강의 세 번째 시간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요, 1강, 2강과 다르게 와콤 타블렛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 2강과 포맷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11번 같이 보겠습니다. 질량이 m인 물체가 있고요. 용수철 상수 k인 용수철에 매달려서 진폭 A의 1차원 진자운동이라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용수철에 대롱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 원점에 있어야 되지만 중력에 의해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때 물체의 최대 속력을 물어봤네요. 자, 물체의 최대 속력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을 얘기를 하면은 바로 속도의 최대값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값을 Vma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운동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온 거야? 바로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온 거겠죠. 그리고 물론 이 X는 최대 진폭값인 A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V제곱은 Vmax 제곱은 M분의 K A 제곱이 될 것이고, 따라서 Vmax 값은 루트 M분의 K의 A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몇 번이니? 답은 1번에 체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11번은요, 용수철 운동, 단순한 용수철 운동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출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부터 10번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문제를 냈기 때문에 11번부터 15번까지는 비교적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12번입니다. 파장이 500나노미터에 단색광이 폭이 0.5mm네. 0.5mm인 단일 슬릿에 수직으로 입사해서 2m 떨어진 스크린에 회절문이 왔는데요. 단일 슬릿 문제구나. 우리 공식 하나 아는 거 있죠? 슬릿으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써? 되게 L이라고 표현을 하고, 파장은 람다라고 쓰죠? 파장이 이렇게 갈 겁니다. 이 람다라고 쓰고, 이 슬릿의 간격을 우리가 되게 뭐라고 써? D라고 쓰지? 그리고 유의하실 게, 이 스크린의 원점으로부터의 첫 번째 무늬까지의 거리를 되게 X로 쓰거나 Y로 쓰는데 Y로 써볼게요. X 인덱스가 나왔으니까. 가로 곱하기 가로는 세로 곱하기 세로지? 그래서 D 곱하기 Y는 람다 곱하기 L이 될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Y라는 값은 D분의 L 람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2분의 1 X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X 값은 어떻게 돼? D분의 2 L 람다가 될 것입니다. 그럼 X 값 그냥 구해주면 되죠. 숫자 다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D에 대해서 표현해주면 D는 몇이야? 슬릿의 폭이니까 0.5mm죠. 그래서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써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2 곱하기 L은 몇이야? L은 2m, 그리고 파장은 500나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은 앞에 있는 거 개수만 계산합시다. 5 약분되고 2 곱하기 2는 4니까 답은 자연스럽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밀리미터로 단위가 문제에서 통일이 되어 있고, 보기의 단위가 다 1의 자리이기 때문에 뒤에 굳이 이 마이너스 9승이나 마이너스 3승 같은 숫자를 계산하지 않고도 답을 낼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단일 슬릿 문제고요. 정말 쉽게 출제가 됐죠. 우리는 단일 슬릿 그리고 이중 슬릿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다중 슬릿까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n 플러스 1, n-1에 대해서 일반화 시키는 경우도 알고 계실 거고요. 식을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운다고? 세로 곱하기 세로는 가로 곱하기 가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입니다. 고유 진동수가요, 500Hz인 소리곱세 A. 자, 소리곱세가 나왔네요. 되게 오랜만입니다. 소리곱세가 나왔고요. 고유 진동수를 모르는 소리곱세 B. 얘는 진동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얘 진동수를 F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를 울렸더니 정지한 관찰자에게 있어서 불안한 어구가 있어. 정지한 관찰자에게 초당 5회의 맥놀이. 맥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맥놀이 참 오랜만에 나왔는데, 맥놀이라는 건 비슷한 크기를 가진 진동수가 울릴 때 그 진동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소리가
추가적으로 들리는 거지. 그 추가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1초에 5회 들렸다는 힌트입니다. 자, A를 정지한 상태에서 B를 일정한 속력으로 관찰자에게 멀어지게 하면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도플러 효과를 염두해라 라는 얘기겠죠. 이때 소리급사를 울렸더니 정지한 관찰자에게는 초당 2회의 맥놀이가 들렸대. 이 얘기가 뭐야? 기존에 멈춰있을 때보다 진동수가 줄어들었다, 파장이 길어졌다 라는 얘기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처음에 이러한 식을 세울 거예요 아마. 500 A의 진동수 빼기 FB는 몇이 돼야 돼? 얘가 5회가 돼주면 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게 FB가 FA 500Hz보다 작다는 보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야 해요. 첫 번째는 FB가 505Hz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는 FB가 495인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이걸 조금 우아하게 쓰면은 여기에 절대값을 써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큰지 힌트가 없으니까 케이스를 나누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B가 가능한 케이스는 오직 두 가지밖에 없지. 505 아니면 495.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엔트리에서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답을 벌써 낼 수 있어요. 답 몇 번이에요? 답은 바로 4번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마 가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고요. 아마 찍으셨을까? 이렇게 가셨을 거야. 왜 그러냐면은 답이 505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두 번째 힌트 때문인데, 자, A를 정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도플러 효과식을 써보면은 500Hz에서 A의 500Hz에서 인덱스는 그냥 1, 2로 쓸게요. 멀어지니까 진동수가 작아져야 되니까 분모에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FB를 곱해주면은 얘가 뭐가 된다? 2회가 돼야 된다. 물론 여기 절대값을 써야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논리 싸움인데, 보시면은 FB가 예를 들어서 FB가 495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분수는 V1 더하기 V2분의 V1은 얘는 무조건 1보다 작게 되죠. 그쵸? 1보다 작은 수에 495를 곱해서 500에서 뺐더니 2가 될 수 있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505를 집어넣는 경우에는 이 V1분의 V1 더하기 V2분의 V가 예를 들어서 505분의 498이 됐다고 쳐봅시다. 이건 1보다 작은 값이지? 1보다 작은 값을 505에 곱해줬더니 뭐가 된다? 500에서 뺐더니 2가 된다. 그럼 가능한 케이스는 뭐다? 오직 5번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빨간색 케이스처럼 495Hz를 가정해보면은 495분의 498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야 2가 나오지. 여기다 495를 곱했을 때. 근데 얘는 무조건 1보다 어떻게 돼? 큰 값이 되지. 그러니까 이 495 케이스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4번이 답이고요. 이건 약간 내신 문제 스타일 아니면은 수능 스타일 출제가 됐는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도플러 효과도 물어봤고 맥놀이도 물어봤으니까 저는 여기에 별표 2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못하는 기하광학 문제가 나왔네요. 자, 같이 볼게요. 물체의 얇은 오목 렌즈로부터요 30cm 떨어진 광축에 상해를 놓았더니 배율이 나와 있어요. 이때 초점거리는 이거 너무 쉽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하광학에서 아는 공식은 딱 두 개입니다. 바로 이 배율 공식. 배율 공식 M은 마이너스 렌즈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 분의 렌즈로부터 상까지의 거리, 이거 하나랑, 그리고 초점거리 공식 하나를 알고 있는데 이거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뒤집으면 초점거리가 나온다 라고 알고 있죠. 이걸로 풀 거예요. 자, 그럼 초점거리 공식을 써봅시다. 초점거리를 물어봤으니까요. A는 몇이야? 30cm지? 근데 초점거리를 cm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30분의 1로 쓸게요. 자, A분의 1 더하기, 자, B분의 1이지? 자, B는 관계식 여기네. 그럼 30 곱하기 어떻게 돼? 30 곱하기 0.75가 되겠죠? 그럼 75 분의 1 분의 1이 초점거리가 될 겁니다. 그럼 위아래에 4를 곱해줘 보자고. 4. 4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 아래 거는 그냥 30이 되고 위에 건 4가 되지?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분모가 번분수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0에 4 빼기 1이니까 4 빼기 1이니까 3이 되죠? 플러스고 마이너스 썼으니까. 그래서 답은 10.
마이너스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은요, 전형적인 기하공학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렌즈 공식 써서, 초점거리 공식 써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코멘트 드릴 내용이 없네요. 자, 15번 넘어가도록 하고요. 15번까지 풀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가느다란 줄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의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래요. 파동은 50m/s의 속력이고요. 플러스 x로 진행한답니다. 자, 진동수를 물어봤는데, 자, 제가 이 파동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시간과 공간에 의존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항상 이 파동이라는 거는 변수가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변수 함수다. 그래서 그래프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공간이 나올 경우에는 이 그래프는 파장을 의미하고, 시간이 나오는 경우에 그래프는 주기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번 물리 시간에는 얘가 익스포넨셜에 kx-오메가-t 해가지고 앞에 개수가 하나 붙고 진폭이 붙고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공간에 대한 함수가 나왔네요. 자, 그럼 파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 지점을 보면은 여기 10이지? 10. 한 파장 오면은, 자, 여기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많이 실수한다. 자, 50. 그러면 얘 파장은 몇이에요? 파장은 40cm가 되겠죠? cm니까 0.4m가 될 거고요. 그럼 진동수 구해봅시다. V는 F랍니다. 이 공식 써주면 되지? V는 F랍니다 써주면 되고요. V는 50으로 문제에 나와 있고, 진동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단위 맞춰주니까 0.4m가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진동수는 4분의 500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125Hz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1번부터 10번까지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는데 11번부터 15번까지는 뭐 비교적 쉽게 나왔죠. 물론 13번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시간 배분을 염두에 둔 그러한 문제 배치인데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출제 양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15번까지 풀어봤고 16번부터는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